결혼 전 민석은 다정한 남자였다. 퇴근 후면 늘 지수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고 사소한 것 하나까지 챙겨주었다. 지수야, 오늘 많이 피곤했어. 저녁은 뭐 먹었어? 그런 질문이 일상이었다. 데이트할 때도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작은 선물을 건네곤 했다. 지수는 그런 민석과 결혼하면 평생 사랑받으며 살 거라 믿었다. 하지만 결혼 후 민석은 점점 변해갔다. 아니, 변한 건 어쩌면 애초부터 지수가 몰랐던 그의 본 모습일지도 몰랐다. 신혼 초반까지만 해도 지수는 사소한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바쁜 회사 생활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결혼하고 나면 원래 이렇게 되는 건가 보다. 하지만 그 사소한 변화가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에는 너무 당연한 듯 굳어졌다. 지수는 지병이 악화되면서 일을 쉬게 되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체력적으로 버거웠고 결국 의사의 권유로 휴직을 결정했다. 처음에는 민석도 걱정하는 듯 보였다. 당분간 푹 쉬어. 건강이 우선이잖아.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석의 태도는 점점 달라졌다. 지수야, 밥은 했어.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서 건넨 첫 마디가 그것이었다. 지수는 멍하게 남편을 바라봤다. 응, 아직. 아까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 집에 하루 종일 있었는데 밥도 안 해놨어. 민석은 퉁명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 회사에서 진짜 정신없이 일하다 왔어. 밥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지수는 가슴 한쪽이 싸하게 저려왔다. 그동안은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일 거라 애써 넘기려 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민석의 말투는 점점 변해갔다. 주말 아침 지수가 늦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였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민석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집에서 잠만 퍼질러 자네. 엄마, 그냥 좀 둬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민석아, 내 아내가 이렇게 나태한 사람이었어. 그 순간 지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애써 모른 척하고 방에서 나오자 시어머니는 곧장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일을 쉬는 거지 영원히 안 할 건 아니에요. 지수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러니까 그동안이라도 살림을 배우라고 하는 거야. 너는 집에서 뭐 하는데? 그 말에 지수는 말문이 막혔다. 결혼 전에는 맞벌이를 하기로 했고 집안일은 분담하기로 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민석은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다. 오히려 시어머니의 말에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시댁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모두 같은 내용이었다. 집에서 놀지 말고 살림이라도 해라. 밥은 제대로 차려주고 있니? 내가 집안일을 안 하니까 민석이가 고생이 많다. 지수는 억울했다. 민석이 고생을 한다면 그건 집안일 때문이 아니라 직장 때문일 것이다. 지수도 건강만 회복되면 다시 일을 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지수를 쓸모없는 사람처럼 대했다. 어느 날 저녁 민석은 회사 회식이 있다며 늦는다고 했다. 지수는 집에서 간단히 요리를 해서 저녁을 먹었다. 그런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수야, 민석 아직 안 들어왔지? 네, 회식 있다고 했어요. 그래도 집에 혼자 있으면 뭐라도 해 먹어야지. 너 밥 챙겨 먹기는 하니? 그 말에 지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네, 방금 저녁 먹었어요. 뭘 먹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샐러드라. 아이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대충 때우면 어떡하니? 그래 놓고 또 몸 안 좋아진다고 하면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들은 지수가 밥을 먹어도 문제, 안 먹어도 문제였다. 그리고 남편은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시댁에서 가족 식사가 있었다.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지수를 바라보며 한마디 던졌다. 너도 이제 애 하나 가져야 하는 거 아니야? 지수는 깜짝 놀라 젓가락을 놓았다. 아직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건강할 때까지
뭐라도 배우라고 하는 거야. 집안 살림도 좀 배우고.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편이 무슨 반응을 보일까 싶어 그의 얼굴을 쳐다봤다. 하지만 민석은 그저 밥만 퍼먹고 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은 지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할 생각이 없다는 걸. 늦은 밤, 지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차가운 커피를 들었다. 요즘 들어 시댁에서 전화가 부쩍 늘었다. 아니나 다를까 몇 초 후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는 시어머니라고 뜨고 있었다. 네, 어머니. 지수야, 수진이 출산한 건 알지? 지수는 잠시 대답을 망설였다. 시누이 강수진은 얼마 전 쌍둥이를 낳았다. 병원에 있을 때 한 번 다녀오게 했지만 솔직히 시누이와는 그다지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 네, 축하드려요. 근데 말이다. 내가 좀 애들을 봐줘야겠어. 지수는 얼른 귀를 의심했다. 네, 수진이가 애들 보느라 힘들어 죽겠다고 난리야. 산후조리원에서도 계속 힘들다고만 하더라고. 지수 내가 한동안 집에 있잖니. 그러니까 애들 좀 맡아서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어머니, 저는 애 돌보는 일은 뭐가 문제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내가 애 있는 엄마도 아니고 아직 젊은데 쌍둥이 좀 봐주는 게 어려워. 지수는 억울했다. 저도 몸이 아직 다 회복된 게 아니에요. 아이고, 그 정도는 다들 참아가며 사는 거야. 넌 일도 안 하잖니. 어차피 집에서 시간 많은데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민석이 들어왔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커지자 그는 무슨 일인지 눈짓으로 물었다. 지수가 난처한 얼굴로 전화를 가리키자 민석은 휴대폰을 넘겨받았다. 엄마, 무슨 일이야? 내 마누라가 수진이 애 보는 걸 못하겠단다. 아, 그거. 민석은 지수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뭐,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지수야, 너도 유치원 선생님이었잖아. 애 다루는 거 익숙하잖아. 민석아, 애 돌보는 거랑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건 전혀 다른 일이야. 그리고 난 지금도 몸이 안 좋았어. 아니,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민석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너 요즘 집에서 뭐 해? 나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넌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냐? 지수는 아연했다.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한 것처럼 보였다. 며칠 후 지수는 집에서 쉬고 있었다. 몸이 많이 지친 날이었다. 그런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시누이 강수진이 쌍둥이 유모차를 끌고 서 있었다. 언니, 수진은 태연하게 웃으며 집으로 들어왔다. 아이들은 곤히 자고 있었다. 지수가 당황한 얼굴로 서 있자 수진은 유모차를 밀며 말했다. 언니, 나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애들 좀 봐줄 수 있어. 지금 무슨 일인데? 아, 나 진짜 너무 힘들어서 마사지 좀 받으려고. 어깨도 결리고 머리도 아프고. 지수는 황당했다. 수진아, 애들을 돌봐주는 건 내가 선택할 문제야. 이렇게 갑자기 막히면 어떡해? 아, 언니 진짜 너무해. 내가 힘들다고 하면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냐? 어차피 언니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잖아. 난 몸이 안 좋아. 그 정도야 다 참아가며 사는 거지, 언니. 그 말은 시어머니가 했던 말과 똑같았다. 지수는 한숨을 쉬며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 나도 내 생활이 있어. 수지는 입술을 삐죽이며 투덜댔다. 와, 진짜 너무하다. 엄마가 언니한테 맡기라고 했는데. 그 순간 지수는 속이 울렁거렸다. 역시나 시어머니가 배후였다. 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해야 했다. 난 못 봐. 그러니까 데리고 가. 그때 마침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민석이었다. 지수와 수진 사이에 흐르는 싸늘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야? 수진이 곧바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오빠, 언니가 애 보는 거 못하겠대. 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수를 바라봤다. 진짜야? 그래. 지수가 힘겹게 대답했다. 난 몸이 안 좋아서 애들 못 맡아. 그러자 민석은 깊게 한숨을 쉬었다. 진짜 별일도 아닌 걸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지수는 억울했다. 별일도 아니라니. 애들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러나 민석은 이미 답을 정한 듯한 얼굴이었다. 됐어. 내가 그렇게까지 하기 싫다면 그냥 맡기고 갈게. 뭐, 지수가 소리쳤다. 내가 싫다고 했잖아. 한두 시간도 아니고 그 정도는 좀 봐줄 수 있잖아. 민석은 쌍둥이를 유모차에서 꺼내 지수 앞에 내려놓았다. 나도 바빠. 수진이도 힘들고.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지수는 할 말을 잃었다. 민석은 이미 현관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다. 수진도 기회다 싶었는지 언니, 미안한 마디를 남기고 얼른 따라 나갔다. 거실에는 쌍둥이만 남아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거실에는 쌍둥이의 울음소리가 가득 찼다. 지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이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안아주려 했지만 한쪽을 달래면 다른 한쪽이 울었다.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았다. 제발 좀 그만 울자. 지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젖병을 준비했다. 아이들은 배가 고팠는지 젖병을 물자마자 조금씩 진정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분통이 터졌다. 도대체 왜 자신이 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거지? 신우이 강수진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핸드폰을 꺼내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수진이 태연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언니, 왜? 애들 잘 있어. 지금 어디야? 지수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려 했다. 나 그냥 좀 볼일 보고 있어. 볼일? 지수는 헛웃음을 지었다. 수진아, 내 애들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볼일이면 빨리 끝내고 와. 에이, 언니, 좀만 봐주면 안 돼? 나도 좀 숨 돌릴 시간이 필요하잖아. 애들 하루 종일 붙잡고 있으면 나 죽어. 그럼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든가. 왜 내가 너희 애들을 봐야 해? 수진의 목소리가 가벼워졌다. 엄마가 언니한테 맡기라고 했잖아.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언니가 좀만 봐주면 나 금방 갈게. 도대체 어디냐니까. 그냥 쇼핑 좀 하고 있어. 지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꼭 쥐었다. 쇼핑. 애들 옷도 좀 사고 나도 좀 스트레스 풀 겸. 너 지금 장난해.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애 맡기고 쇼핑이나 하고 있었다고? 언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애들이 언니한테 좀 익숙해지면 금방 괜찮아질 거야. 지금 당장 와. 너랑 내 남편 애잖아. 왜 남한테 떠맡기고 다니는데? 진짜 언니 왜 이렇게 까칠해? 어차피 언니도 집에서 쉬고 있잖아. 순간 지수는 참았던 화가 치밀어 올랐다. 수진아, 너 지금 당장 안 오면 나 그냥 애들 밖에 내놓을 거야. 내가 내 애 키우는 사람 아니야. 당장 와서 데려가. 언니 진짜 별것도 아닌 걸로 난리네. 너한테는 별거 아닐지 몰라도 나한테는 아니야. 내가 내 보모야? 수지는 대충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었다. 지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쌍둥이를 다시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이제 좀 진정되었지만 지수의 머릿속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 후 지수는 장을 보러 가려다 우연히 카페에 앉아있는 수진을 발견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남자는 누가 봐도 다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수는 직감적으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저 사람이 누구지? 분명 수진의 남편이랑은 다른 사람인데. 수진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그 남자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지수의 머릿속을 스친 생각. 혹시 지수는 조용히 카페 안으로 들어가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수진의 옆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엿들었다. 오빠,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그러게, 넌 여전히 예쁘네. 아이, 무슨 애 둘이나 낳고 죽겠어. 오빠는 어때? 잘 지내? 그냥 뭐 예전엔 우리 사이 참 좋았는데. 지수는 그 순간 손이 떨렸다. 전 남자친구.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다. 수진이 애를 맡기고 나가는 이유. 쇼핑이라고 둘러댔지만 실은 몰래 전 남자친구를 만나러 다녔던 것이다. 지수는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몰래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수진이 어디 있다고 했죠? 응, 친구 만난다고 하던데. 친구요? 지수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지금 카페에서 전 남자친구랑 같이 있는 것 같네요. 뭐, 사진 찍었어요. 보내드릴까요? 순간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거기 어디야? 당장 말해봐. 지수는 자세히 카페 위치를 설명했다.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지? 어머니, 저 애들 봐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애들 엄마는 몰래 남자 만나러 다니고 있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그때야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수는 덤덤하게 말했다.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애들 맡기려면 따로 사람을 쓰세요. 저한테 떠맡기지 말고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멀리서 바라본 수지는 여전히 남자와 웃고 있었다. 하지만 곧 그 웃음은 사라질 것이었다.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보다 격렬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몇 번이고 다시 전화를 걸어왔지만 지수는 받지 않았다. 대신 사진과 함께 메시지를 보냈다. 어머니, 이게 수진이 친구인가요? 보낸 직후에도 계속 전화가 울렸다. 결국 시어머니는 직접 집으로 찾아왔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그녀는 날선 눈빛으로 소리쳤다. 지수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내가 본 거 맞아. 어머니, 저 거짓말할 이유 없어요. 지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사진도 보셨잖아요. 진우이가 애 맡기고 쇼핑 간다더니 전 남자친구 만나러 다녔어요. 아니, 그게 그럴 리가.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저는 애 보는 거 거절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강제로 애를 맡겼고 신우이는 그 틈을 이용해서 몰래 만난 거예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파래졌다.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주저앉았다. 이럴 수가 우리 수진이가. 어머니, 이제라도 제대로 하셔야 해요. 전 이제 더 이상 애들 못 봐요. 그때 마침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민석이었다. 거실에 앉아있는 시어머니와 지수를 번갈아 보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는 눈물 어린 얼굴로 핸드폰을 들었다. 내 동생이 지수가 보낸 사진 봤어. 민석은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었다. 뭐야, 이게? 지수가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 동생 전 남자친구 만나고 있었어. 애들은 나한테 맡겨놓고. 설마 아니겠지. 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하지만 사진을 다시 확인하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외쳤다. 수진이한테 전화해. 당장 와서 해명하라고 해. 하지만 수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몇 번을 시도해도 응답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급기야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큰일 났어. 수진이가. 결국 가족회의가 열렸다. 시아버지까지 거실에 앉아 무거운 얼굴로 앉아 있었다. 한참 후 문이 열리더니 수진이 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태연한 얼굴이었다. 아니, 왜 이렇게 난리야? 그러자 시아버지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아, 이 사진 뭐냐? 수진은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곧 태연하게 웃었다. 아, 이거 그냥 옛날 친구야. 오랜만에 봐서 밥 한 끼 먹은 거야. 거짓말하지 마.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너 애들 나한테 맡기고 전 남자친구 만나러 갔잖아.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아니라니까. 그럼 남편한테도 보여줄까? 그 순간 수진은 크게 움찔했다. 그녀의 남편은 바깥일이 바빠 거의 집을 비웠지만 철저하게 가족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다. 만약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었다. 제발 제발 그러지 마. 수지는 당황한 듯 지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폭발했다. 수진아, 너 진짜 그런 거야?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럼 핸드폰 내놔봐. 순간 수진의 표정이 확 바뀌었다. 왜 내 핸드폰을 봐? 내가 떳떳하면 보여줘. 수진은 움츠러들었고 그것만으로도 답은 명백했다. 시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수진아, 너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아빠, 나 그게 아니고 너 남편한테 말하기 전에 솔직하게 말해라. 아빠, 제발 그 사람 그냥 우연히 만난 거야. 한 번만 봐줘. 이미 늦었어. 지수가 냉정하게 말했다. 나한테 애 맡기고 몰래 나간 것도 모자라서 거짓말까지 했잖아.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을 해? 수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때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가 직접 말하겠다. 수진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아빠, 제발 남편한테 말하지 마. 그러면 나 끝장나. 하지만 전화는 이미 연결되었다. 시아버지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 당장 집으로 와라. 내 아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날 밤 수진의 남편이 집에 도착했다. 지수는 애초에 남의 일이라며 관여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남편은 수진을 보자마자 눈을 찌푸렸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시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너희 이혼하는 게 맞겠다. 수진의 남편이 놀란 얼굴로 바라보았다. 뭐라고요? 지수는 조용히 자리를 떴다. 이미 시댁 내부의 문제였다. 더 이상 자신이 끼어들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자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 가족에게 맞춰줄 필요는 없다는 것. 집안은 아수라장이었다. 수진의 불륜이 폭로된 후 시댁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수진의 남편은 처음에는 믿지 못한다는 표정이었지만 결국 핸드폰 메시지와 사진 증거들을 확인한 후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시어머니는 수진을 향해 울부짖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애 둘을 둔 엄마가 남편 있는 여자가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줘. 봐주긴 뭘 봐줘. 내가 우리 집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 애들은 어떡하고.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지수는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았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이 집안은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 비난하고 책임을 떠넘기며 유지되어 온 곳이었다. 그 희생양이 어제까지는 자신이었다. 그리고 오늘은 수진이었다. 지수는 말없이 자리를 떴다. 그리고 거실로 나오는 순간 민석과 마주쳤다. 지수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지수는 피곤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무슨 얘기?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그래. 수진이 일이 이렇게 터져서 다들 예민한 거야. 조금만 진정하면 해결될 거야. 지수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지었다. 지금 그 말이 나오냐? 내 말은 가족이잖아. 힘들어도 같이 이겨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 순간 지수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끝까지 본질을 보지 못하는구나. 자신이 가족에게 어떻게 취급받았는지, 그동안 어떻게 무시당해왔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혼하자. 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 이제 더 이상 이 집에서 희생당하면서 살기 싫어. 내 가족, 이제 내 가족 아니야. 너 지금 감정적으로 그러는 거지? 화나서 그러는 거잖아. 우리 그냥 좀만 참으면 돼.
내가 그렇게 쉽게 말하는 참는다는 게 뭔지 알아? 내가 시키는 대로 내 동생 애들 돌보고, 내가 밥 차려달라면 차리고, 내 엄마가 뭐라 하면 다 들어주고, 그리고 넌 내가 힘들다고 할 때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어준 적 있어. 민석은 얼굴이 붉어졌다. 아니, 내가 내 편을 안 들어준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가족. 지수는 조용히 웃었다. 넌 내 가족만 가족이었지. 나는 아니었어. 지수야, 진정해.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이혼하자고. 민석은 당황한 듯 머리를 헝클었다. 야, 이게 그렇게 쉽게 결정할 일이야? 쉽지 않았어. 지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난 오랫동안 고민했어. 그런데 내가 오늘 한 말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 가족이니까 참자라는 말. 나 이제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아. 내가 너무 극단적이야. 이혼이 장난인 줄 알아. 장난처럼 살았던 건 내 쪽이야. 난 이제 진지하게 내 삶을 살고 싶어. 민석은 답답한 듯 지수를 노려보다가 결국 한숨을 쉬었다. 부모님이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렇겠지.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응, 너도 알잖아. 난 널 사랑해. 우리가 이혼할 이유가 어딨어. 사랑, 민석아, 내가 날 사랑했다면 나는 지금 이 선택을 하고 있지 않았을 거야. 순간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난 이제 내 가족이 아니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아섰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 순간 지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했다. 법원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남편의 퇴근 시간을 맞출 필요도, 시댁의 전화를 받을 필요도 없었다. 끝났다.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말이 낯설었다. 끝났다는 감각이 이렇게 가볍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그날 저녁 지수는 친한 친구 나영과 와인을 마시며 오랜만에 속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진짜 끝난 거야? 나영이 물었다. 응. 어때? 후회돼. 지수는 와인잔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생각보다 덤덤해. 오, 대단한데? 나 같으면 최소 한 달은 울어야 할 것 같은데. 울 일도 많았고 고민도 오래 했으니까. 지금은 그냥 해방감이 더 커. 나영은 피식 웃었다. 너 이제 뭐 할 거야? 지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문득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있었다. 꽃꽂이 배우려고. 꽃꽂이. 응. 예전에 한 번 배우고 싶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시간이 없어서 못했거든. 이제 시간 많으니까 해보려고. 좋지. 완전 잘 어울릴 것 같아. 며칠 후 지수는 근처 문화센터에 꽃꽂이 수업을 등록했다. 첫 수업 날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교실에 들어서자 부드러운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몇 명의 수강생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강사가 밝은 미소로 그녀를 맞아주었다. 처음 오셨죠? 반가워요. 꽃 좋아하세요? 네, 원래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좋아요. 꽃은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편하게 즐기시면 돼요.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꽃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장미, 국화, 라넌큘러스. 지수는 조심스럽게 꽃을 손에 쥐었다. 손끝에 닿는 부드러운 감촉이 기분 좋았다. 자, 이제 꽃을 잘라서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 볼까요? 가위를 들고 꽃의 길이를 조절하며 꽃병에 꽂아 나갔다. 예전 같았으면 이게 맞나 고민하며 조심스러웠겠지만 지금은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잘하셨어요.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느낌이네요. 강사가 칭찬했다. 지수는 작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재미있네요.
수업이 끝난 후 만든 꽃꽂이를 집으로 가져와 거실 테이블에 올려두었다. 색색의 꽃들이 눈앞에 펼쳐지자 마음이 차분해졌다. 이제야 좀 내 공간 같네. 그날 이후 지수는 다양한 모임을 찾아다녔다. 꽃꽂이뿐만 아니라 요가 수업에도 등록하고 주말마다 작은 여행도 떠났다. 예전에는 늘 남편의 일정에 맞춰야 했지만 이제는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낯익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시어머니였다. 지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았다. 지수야,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그래 다 끝난 거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가족이었는데 얼굴 한번 보자. 지수는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전 이제 저만의 삶을 살기로 했어요. 어머니도 그러셨잖아요. 저한테 가족이었냐고. 그 말 듣고 저도 깨달았어요. 어머니랑 저는 가족이 아니었구나 하고요. 그건 내가 화가 나서 했던 말이지. 널 진짜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야. 그렇다 해도요. 이제 전 그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이제 그만 연락해 주세요, 어머니.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 나무잎이 흔들렸다. 마음 한구석이 시원해졌다. 지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커피를 마셨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일은 없었다. 앞으로는 오직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것이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다. 창문을 열어둔 채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거실 한쪽에는 얼마 전 꽃꽂이 수업에서 만든 꽃들이 여전히 싱그럽게 피어 있었다. 이제 시작이네. 손에 쥔 가방을 살며시 쥐었다. 오랜만에 유치원 교사로 복직하는 날이었다. 긴장감보다는 설렘이 더 컸다. 출근길, 지수는 전보다 훨씬 가벼운 발걸음으로 유치원으로 향했다. 오래전부터 익숙했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기분이었다. 지수 선생님. 문을 열자마자 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몸은 좀 괜찮아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그동안 쉬면서 푹 충전했나 봐요. 얼굴이 훨씬 편안해 보여요. 지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예전에는 항상 피곤하고 지쳐 보인다는 말을 들었지만 이제는 그런 말을 듣지 않는다. 오늘부터 맡을 반은 오세반이에요. 선생님들 몇 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다들 반가워할 거예요. 교실 문을 열었다. 작은 테이블과 의자, 벽에 붙어 있는 아이들의 그림들. 익숙하면서도 새롭게 느껴졌다. 얘들아, 새 선생님이 오셨어. 보조교사가 말하자 아이들이 하나둘씩 지수를 바라보았다. 큰 눈을 반짝이며 신기한 듯 지켜보는 모습에 웃음이 났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지수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이 조그마한 목소리로 따라 인사했다. 윤지수 선생님, 앞으로 우리 같이 재미있게 지내자.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다. 선생님, 우리랑 같이 놀이할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그림도 그리고 동화책도 읽고 신나게 놀 거야. 아이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오전 수업이 끝나고 자유놀이 시간이 되자 지수는 아이들과 함께 바닥에 앉아 블록을 쌓았다. 선생님, 이거 봐요. 내가 만든 성이에요. 우와, 진짜 멋있다. 성문도 있고 탑도 있네? 응. 근데 성 안에 공주님이 없어요. 그럼 우리 같이 공주님을 만들어 볼까? 지수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블록 인형을 만들어 성 안에 넣었다. 아이들은 깔깔 웃으며 즐거워했고 지수도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점심시간이 되자 원장 선생님이 살짝 다가와 물었다. 첫날인데 어때요? 지수는 식판을 들고 아이들이 떠드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행복해요. 다행이에요. 정말 잘 돌아오셨어요. 오후에는 미술 시간이 있었다. 아이들이 크레파스를 들고 저마다의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지수도 빈 종이에 살며시 선을 그렸다. 꽃을 한 송이 그렸다. 그리고 그 옆에 새싹을 하나 더 그려 넣었다. 이제야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졌다. 그리고 지수는 마음 깊이 깨달았다. 자신은 더 이상 희생당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이 순간을, 이 행복을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다고. 지수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온 것은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아이들과 하루를 보내면서 느끼는 기쁨이 있었다. 이제는 일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지수야.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고개를 돌리자 몇 달 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이 눈앞에 있었다. 강민석, 전 남편이었다. 여긴 왜 왔어? 지수는 냉정하게 물었다. 민석은 어색하게 웃으며 한 발짝 다가왔다. 그냥 오랜만에 얼굴 좀 볼까 해서. 볼 일이 없어. 가. 야, 그렇게 차갑게 굴지 말고. 우리 그래도 한때 부부였잖아. 지수는 한숨을 쉬었다. 한때였지. 이제는 아니고.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너랑 이렇게 끝난 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 그래. 내가 무슨 생각으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난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잘 알아. 지금 나한테 미안해서 온 거 아니잖아? 민석은 눈썹을 찌푸리며 주위를 한번 둘러봤다. 우리 카페라도 갈까? 여기서 이러는 건 좀 그렇잖아. 싫어. 여기서 하든가 아니면 그냥 가. 잠시 망설이던 민석이 결국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너희 친정에서 너 도와줬더라? 지수는 순간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다. 그래서 몰랐어. 너희 집 그렇게 재력 있는 집안인 줄. 그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그때는 내가 그런 얘기 한 적 없잖아. 내가 관심이 없었으니까. 민석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래도 내가 내 남편이었는데 그 정도는 말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돈이라도 대줬으면 내 태도가 달라졌을까?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수는 팔짱을 끼고 그를 노려보았다. 지수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을까? 그 말을 듣자마자 지수는 피식 웃었다. 지금 그 말을 진심으로 하는 거야? 진심이야. 내가 나 어떻게 대했는지 잊었어. 그땐 내가 철이 없었어. 철이 없었다고. 내가 한 게 철없던 행동 정도라고 생각해. 민석은 당황한 듯 입술을 꾹 다물었다. 지수는 한 걸음 다가가며 차갑게 말했다. 너는 내가 아플 때 무시했고 내 동생 애들까지 나한테 떠넘겼어. 내 가족들이 날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지. 그리고 이제 와서 내 친정이 좀 괜찮아 보이니까 다시 나한테 붙어볼까 생각한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됐어. 이제 와서 후회하는 척 하지 마. 너한테 난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어. 그때 뒤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지수야. 고개를 돌리자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멀리서 서성이던 그녀가 다가와서는 민석을 힐끔 보고 다시 지수를 바라보았다. 너랑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너 그렇게 싸늘하게 굴지 마라. 우리가 예전에 좀 서운하게 했을지 몰라도 그래도 가족이었는데 그 말 몇 달 전에 했으면 설득력이 좀 있었을까요? 내 친정에서 너 많이 도와줬다며? 내가 그렇게 살림 안 해도 될 정도로.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걸 왜 이제야 말했니? 처음부터 말했으면 우리가 너 그렇게 힘들게 안 했을 수도 있잖아. 순간 지수는 황당해서 웃음이 터졌다. 지금 그 말을 하면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뭐, 내가 돈이 있었으면 달라졌다는 뜻이잖아요. 결국 저한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죠.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을 더듬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내가 너무 차갑게 끊어버리니까. 끊어야죠. 다시 이어질 이유가 없으니까. 너희 집안에서도 우리랑 인연 끊으라고 하더라. 네, 우리 부모님도 이제는 그만하래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제 그만하세요. 민석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그래도 우리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절대 없어. 지수는 단호했다. 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야. 더 이상 너희가 원하는 대로 휘둘리지 않아.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붙잡으려 했지만 지수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아섰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지수의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지수는 유치원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에서 가방을 챙기고 있었다. 하루 종일 아이들과 뛰어놀고 그림을 그리고 동화를 읽어주는 일상이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자 익숙한 이름이 떴다. 강민석.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또다시 걸려온 전화였다. 지수는 몇 초간 화면을 바라보다가 무시했다. 하지만 곧 다시 전화가 울렸다. 그리고 이번에는 메시지가 왔다. 지수야, 제발 한 번만 만나줘. 꼭 할 말이 있어. 지수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무시하고 집으로 가려던 순간 유치원 정문 앞에서 낯익은 모습이 보였다. 민석이었다. 그는 정문 근처에서 서성이며 지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를 발견하자마자 달려왔다. 지수야, 여기까지 왜 왔어? 너랑 정말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마지막, 너한테 그런 마지막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엔 진짜야. 지수는 팔짱을 끼고 그를 노려보았다. 뭐라고 할 건데? 민석은 깊은 한숨을 쉬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가 울고 있었다. 지수야, 나 너무 힘들어. 지수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힘든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나 후회돼. 너무 후회돼. 뭘?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왜 그랬는지 그땐 내가 너무 몰랐어. 그때는 내가 바보 같았어. 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지수는 가볍게 비웃었다. 이제 와서 깨달았다는 거야?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돼. 안 돼. 민석의 눈물이 더욱 흐려졌다. 그는 절박한 표정으로 지수의 손을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지수는 단호하게 손을 뺐다. 민석아, 울지 마. 그 눈물 나한테는 아무 의미 없어. 지수야, 나 정말 잘할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출게.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아니, 왜? 너랑 다시 시작하는 건 내 인생에서 가장 멍청한 선택이 될 거니까. 민석은 절망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지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수야. 뒤를 돌아보자 시어머니가 허겁지겁 달려오고 있었다. 그녀 역시 초췌한 얼굴이었다. 어머니까지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지수야, 우리 한 번만 얘기하자. 더 이상 들을 말 없어요. 아니야, 이번엔 정말 다르게 말할 거야. 정말 미안하다. 정말로. 시어머니는 손을 모으며 애타는 표정을 지었다. 그땐 내가 너무 몰랐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지수는 조용히 말했다. 그걸 이제 알았다고요? 그래, 이제 알았어. 내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널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었잖아. 지수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 제가 힘들어서 아플 때, 제가 아무리 말해도 들어주지 않을 때, 제가 내 동생 애들을 돌보기를 거부했을 때, 그리고 이혼을 결심했을 때, 시어머니는 말을 잊지 못했다.
그때도 어머니는 가족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가족은 오직 시댁이었고 저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땐 내가 이제 그만하세요. 지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이미 끝냈어요. 지수야, 그래도 우리한테 마지막 기회를 줄 순 없니? 없어요. 민석이 다시 애원하듯 말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줘. 내가 없으니까 너무 공허해. 난 공허하지 않아. 지수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요. 당신들도 이제 각자의 삶을 사세요. 저처럼요. 그리고 돌아섰다. 민석의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지수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창가를 비췄다. 지수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였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는 하루. 부드럽게 몸을 일으키고 창문을 열자 상쾌한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좋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다. 정말로 좋았다. 조용히 차를 우려내고 창가에 앉아 아침을 먹었다. 꽃꽂이 수업에서 가져온 작은 꽃다발이 테이블 한쪽에 놓여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공간이 한층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식사를 마친 후 지수는 유치원으로 향했다. 복직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지만 매일 출근길이 설렜다. 유치원에 도착하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선생님, 문을 열자마자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와 지수를 반겼다. 선생님, 어제 집에서 그림 그렸어요. 선생님, 오늘은 무슨 놀이 할 거예요? 선생님, 저 어제 동생이랑 싸웠어요. 선생님,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을 보자 지수도 덩달아 미소가 지어졌다. 다들 어제 잘 지냈구나. 오늘도 재미있게 놀아볼까? 네. 아이들은 손을 흔들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보조교사가 다가와 씩 웃었다. 아이들이 선생님 엄청 좋아해요. 완전 인기쟁이시네요. 그러게요. 저도 이 아이들 덕분에 힘이 나요. 오늘 뭐 할 계획이에요? 오늘은 동화책을 읽어주고 아이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보게 하려고요. 좋네요. 저도 도울게요. 그날 오전 지수는 아이들과 함께 내가 꿈꾸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했다. 우리 친구들, 각자 꿈꾸는 세상을 마음껏 그려보세요. 아이들은 알록달록한 크레파스를 쥐고 신나게 그림을 그려나갔다. 지수는 천천히 돌아다니며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구경했다. 우와, 이건 뭐야? 제 미래예요. 저는 커서 동물병원을 열 거예요. 선생님, 저는 나무가 가득한 숲을 그리고 있어요. 저는 숲 속에서 사는 게 꿈이에요. 인생은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가족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받으며 나 자신을 지키기보다 남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게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삶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지수는 오랜 시간 동안 희생을 강요받고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묶여 있었지만 결국 자신의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녀에게 후회가 아닌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가져다 주었죠. 어쩌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지수처럼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우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나 자신보다 남을 우선하는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요.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때 찾아온다는 것을 지수는 몸소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꽃꽂이를 배우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아이들과 함께하며 일하는 보람을 찾았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닌 앞으로 펼쳐질 삶이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삶을 온전히 살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와
요구에 맞춰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지수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행복을 찾아 나설 용기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삶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수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지수처럼 빛나는 내일을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제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